아무리 지수 2000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 2000선 이탈했다라고 하니까 또 괜히 좀 쪼그라드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종우 연구위원과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결국 기관 측에서 특히나 금융투자의 강한 매도로 인해서 2000선을 내어준 코스피였어요. 일단 금융투자의 매도가 너무 오래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수급적인 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사실은 뭐 2000선을 이탈을 했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체감 지수보다는 좀 덜 빠진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이제 정유랑 화학주 그리고 건설주 일부들이 이제 조정 그러니까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한 흐름들 삼성전자는 밴드 기준을 135만 원에서 145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이제 관심이 몰리고 그간 올라왔었던 정유, 화학, 건설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쪽 섹터 종목들은 더 이상 이제 낙폭과대주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융투자 쪽 매도가 이제 계속 좀 한 3, 4거래일 특히 이제 최근 3거래일 좀 강하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하기에는 ETF 물량 그러니까 개인들이 ETF 이제 레버리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뭐 차익 실현하는 걸 증권 계정 그러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자문사나 아니면은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계정 쪽이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펀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운용을 한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그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계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그 매도를 했던 ETF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좀 나온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밑에서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매수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도 자기 계정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맞물려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 뭐 추가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증권사 매도 쪽이 이제 조금 뭐 시장에서는 1조 한 7천억 원 아직 남았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과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잠깐 멈췄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 정말로 종목을 사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럴 뭐 여력은 상당히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국내 시장을 좀 매수할 만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 외국인들이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금리가 이번에 한 번 더 인하를 하면은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상승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환율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계속 지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한 1,100원 기준으로 계속 이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수출주보다는 사실 내수주를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종이나 아니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음식료 업종.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들어올 때는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차익까지 같이 노리고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달러 인덱스가 96을 이제 장중에 터치를 하고 95.99로 이제 좀 마감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원하는 약세보다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수주, 유틸리티나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내수주 쪽으로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자금 여력은 아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시각이십니까? 뭐 저는 뭐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지수는 뭐 여전히 느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없고요. 뭐 종목 순환매 낙폭과대주의 순환 상승이 지금 시장의 가장 주력이 아닌가. 물론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오르고 있지만 그 종목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낙폭과대주에 대한 투자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데는 뭐 적극적인 수익률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데는 저는 아직도 뭐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ETF 환매 물량보다는
최근에 베이시스를 보시면 계속 백오데이션 상황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시장에 잡히지 않는 차익 물량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물과 연계된 혹은 뭐 다른 파생 상품과 연계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선물 시장에서의 백오데이션 축소 현상 자체가 아마 증권단의 매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내에서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SM이나 YG엔터 등 엔터주가 이 코스닥 상승을 좀 견인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뭐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는데 어젠 또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두 기업 자체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아마 이 앞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SM이랑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매출이 확실히 이제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업 그 매니지먼트만 좀만 더 잘하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컨텐츠 중에서는 뭐 SM이랑 YG 같은 경우는 뭐 대장격이니까 관심을 두시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CJ ENM이랑 로엔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기반을 가진 기업이랑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로엔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 뭐 코스닥 사실 뭐 계속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뭐 지난 시간에 인바디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스케어 쪽에 대한 그 관심은 꾸준히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나 헬스케어 쪽 종목에도 여전히 관심도를 높여보자. 또 관심 종목으로는 또 로엔, 인바디, 휴비츠, 내추럴, 엔도텍 등을 꼽아주셨네요. 김 의원님의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보겠습니다. 과거 저희가 YG엔터 신규 사업할 때 이 YG엔터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뭐 기본적인 시각은 똑같습니다. 뭐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특히 일본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성장으로 옮겨타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SM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분야까지 손을 대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외국의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들의 실적이 항상 시장의 기대치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티스트들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매출을 가장 크게 일으키고 있는 그룹의 한 아티스트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됐을 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YG나 SM의 시스템을 그대로 배워서 역으로 이제 그쪽에 아이돌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그쪽 산업에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기에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전 기본적으로는 매수 의견인데 과거에는 장기 매수 의견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투자 의견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터 사업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모를 변수들이 많긴 합니다. 그 때문에 긴 시각의 매수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바이로 대응 전략을 좀 바꿔보자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을 대응할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영철 팀장의 유망주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앞서서 이제 그 환율이랑 그다음에 이제 내수주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뭐 앞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종목 한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풀무원인데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09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연평균 한 8%씩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사실 뭐 음식료 업종에서 이 정도 매출 증가율이라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꾸준하게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외식 급식이랑 이제 푸드머스 사업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짜여져 있는 부분들도 풀무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풀무원 주가가 이제 사실 2014년도부터 이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그 조정 기간 동안의 이슈는 사실 해외 쪽에 대한 그 자회사 부분들의 실적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긴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평균 8%대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 해외 부분 법인의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풀무원 저희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김종효 연구위원과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